여기 이제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가 정상훈 씨 건물이거든요. 아마 한 3억에 2,400 정도? 뭐 성수나 한남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뜨겁고 핫한 거는 맞는데 오히려 그쪽이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조금 강남으로 넘어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땅만 38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신축까지 해가지고 일단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애닝입니다. 대표님, 오늘 현장은 어딘가요? 오늘 역삼동 현장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번 현장은 진짜 그 강남 꼬마 빌딩 현장이네요. 제일 선호도가 좀 높은 느낌이고 대지는 50평이어가지고 이제 금액대도 강남에서 이제 100억 미만대 물건이 많이 없는데 딱 그런 물건이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강남 꼬마 빌딩 막 옛날에 되게 많이 핫했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돈 버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분위기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기 뭐 성수나 한남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뜨겁고 핫한 거는 맞는데 오히려 그쪽이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조금 강남으로 넘어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들어왔고 아직 매도까지 된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건물 한번 살짝 안쪽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현장이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좀 많이 어수선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공사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완료됐고 아마 빠르면은 다음 달이나 이제 한 다다음 달 초 정도에는 이제 준공을 다 낼 예정이어가지고 일단 중간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왔어요. 그러면 이 강남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근데 뭐 하시는 분들에 따라가지고 사옥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임차 수익으로 해가지고 3%에서 4% 정도 월세 차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요거는 얼마 넣어서 얼마 버는?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거 땅을 이게 경매로 저희가 취득을 했던 건데 땅만 38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신축까지 해가지고 일단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70억 정도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 1년 정도에. 1년 만에 한 10억 정도 차익 보는 거면 꽤 큰 거네요. 강남에서 더 많이 버신 분들도 워낙 많기는 한데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니다 보니까 한 대략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왔고 일단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봐야지 좀 알 것 같기는 해요. 여기 건물은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고 지하 1층 먼저 한번 좀 가볼까요? 지하는 이제 층고는 한 4m 정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건물 중에 이 지하가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 있잖아요. 좀 지하를 파는데 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면은 웬만하면 파자주의기는 해요. 예전에는 뭐 지하에도 주택을 넣었었는데 지금은 지하에 이제 주택을 못 넣다 보니까 적어도 이게 상가로서의 가치가 약간 있는 곳들. 여기 강남 같은 경우여가지고 지하를 뭐 스튜디오 공간이라던가 미팅룸 같은 걸로 해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남은 지하 1층이나 2층은 거의 평균적으로 다 판다고 보셔도 돼요. 이 지하를 파는 거는 뭐 비용적인 거나 뭐 변수적인 거나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하 같은 경우가 토목공사를 별도로 또 해야 되고 지하는 또 파다 보면은 뭐 암이 나온다던가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최소 뭐 7천만 원이 넘어가는 땅값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파는 걸 권장을 하는 게 어차피 토목공사에 나오는 공사비의 일환이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 평당 7천만 원이 넘어가는 땅을 사는데 지하를 안 판다는 거는 조금 아깝다.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변수가 있어도 파는 걸 권장해요. 그러면 막 지하 뭐 2, 3층 이렇게까지 파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지하가 2층, 3층이 되면은 가격이 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예산이 정말 되고 임차가 지하 2, 3층을 파도 맞춰질 만한 곳들 대로변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사실 뭐 지하 7층까지 파는 곳들도 많고 주차가 더 중요하면은 더 깊게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막 임차가 지하 2, 3층까지 들어갈 만한 위치는 아니었어가지고 전 1층까지 판 건데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하 2층까지 판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본인들이 사옥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차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해요. 이쪽이 이제 2층하고 3층은 기본 반듯하게 조금 올라갔고 4층부터는 좀 꺾여가지고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긴 할게요. 여기도 공간이 한 25평 정도 나오고 제가 도면할 때 좀 많이 신경 썼던 게 이렇게 기둥을 좀 최대한 이제 벽에 붙이려고 했거든요. 간혹가다 이제 상가 같은 거 보면은 기둥이 막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면 이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안에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그러면 이 건물은 통임대를 목표로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은 통임대를 목표로 하기는 했었고 두 가지 생각은 했었어요. 하나는 사옥으로 전체 맞추는 거, 그리고 하나는 지하하고 1, 2층은 임차로 두고 그리고 한 3, 4, 5층을 사옥처럼 써가지고 이자 부담을 약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줄이고 본인의 사옥에서 또 근무할 수 있고 그 컨셉을 좀 잡은 거기는 해요.
여기가 4층인데 좀 줄어든 게 느껴지시죠? 네, 확 좁아졌네요. 5층은 더 좁아지긴 하는데 그나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선호할 만한 한 15평에서 20평이 좀 안 되는 사이즈고 이제 1조 사선이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려고 유리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넣을 거예요. 5층에는 뭐 대표이사실 있고 그리고 뭐 어떤 팀들이 하나씩 나눠지는 경우들로 사옥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그런 컨셉으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시는 분들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5층 한번 가볼까요? 5층 딱 좀 확 줄어든 게 느껴지시죠?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딱 그냥 대표이사가 혼자 쓰기에는 뭔가 약간 이런 채광이라던가 밖에 보이는 것도 조금은 괜찮아가지고 나쁘지 않지 않나 싶거든요. 옥상까지 가가지고 옆에 건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건물도 좀 이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옥상인데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난간 같은 거는 다 할 거고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가 정상훈 씨 건물이거든요. 2022, 3년도인가? 그때 사가지고 신축해가지고 지어놨고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하는 그 업체에서 통임차를 마쳤더라고요. 이쪽에 통임차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한 3억에 2,400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서는 임차료를 계산을 할 때 연면적 대비해가지고 NI라고 해서 뭐 평균값이 얼마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아마 한 NI가 14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정상훈 씨 건물은 지금 총 매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는 130억에 나와 있고 130억이면은 토지 평당 금액으로 봤을 때 평당 한 1억 9천 정도 되거든요. 아직 뭐 실거래는 안 됐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쪽 근처에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신고가를 찍는 거예요.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더 비싼 매물도 옆에 있기는 한데 팔 생각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도 만약에 130억에 매매가 된다고 하면 예상하시는 그런 뭐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땅도 생각보다 비싸게 사 평당 1억 넘게 샀었고 공사비도 좀 많이 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30억에 팔아도 제 생각에는 한 2, 30억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구조를 다 본 거는 아닌데 준공이 끝나고 나가지고 한 1년 이상을 또 공실로 뒀었거든요. 제가 뭐 등기부를 떼본 건 아니지만 그때 뭐 나갔던 이자 비용까지도 있으니까 그 금액도 몇 억 이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대출을 지금 저희가 한 30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것만 해도 이자가 한 1,300 정도 나가 1,200, 1,300이 나가는데 그 한 1년, 2년 쌓이면은 금방 2, 3억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는 훨씬 비싸게 샀으니까 더 클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익이 크지는 않다. 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이런 신축 투자 같은 경우에는 땅을 싸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땅을 싸게 사면은 웬만하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PM 비용이다 아니면은 뭐 대출 뭐 따로 연계해줘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 비용들 좀 아끼고 그리고 공사 비용에서 조금 아낄 수 있고 요런 것들을 좀 아끼면은 제 생각에 이게 다 마진이거든요. 이게 평균 한 그래도 최소 3억에서 5억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이 낮은 만큼 더 쉽게 팔거나 아니면은 내가 마진을 좀 더 먹거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막 아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본기는 조금 익혀놓고 시작하면은 훨씬 더 벌 수 있는 폭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그냥 시세대로 사서 시세대로 공사하고 시세대로 팔면 그렇게 재미없을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으면서 시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변해서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물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강남 쪽에 지금 실제로 지으시고 매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매수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싸게 못 팔아서 못 파는 거네요? 매수 수요도 있는데 매도하고 매수의 그 간극이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매로 나오는 것들은 팔려요. 만약 여기서 잠깐 보면은 저기 앞에 지금 빨간 벽돌 같은 건물 하나 있는데 저 건물 같은 경우가 작년 초에 평당 1억 3천에 팔렸거든요. 그리고 저 바로 앞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체 올 리모델링 했는데 평당 1억 4천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팔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팔릴 만한 금액이 되면 팔리는데 안 팔릴 만한 금액에 사람들이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건물 투자의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경매로 땅을 샀다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럼 시세 대비 한 어느 정도 싸게 산 건가요? 그때 제가 이거 사고 중개법인을 좀 돌아다녔거든요. 사자마자 강남에 좀 유명한 중개법인 중에 하나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50억에. 근데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50억에 이 사람이 팔아도 자기 부채가 정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팔았고 그냥 그때 그 금액을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은 최소 12억은 싸게 산 거였죠.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싸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이에요. 12억을 싸게 샀으니까 저도 마진을 크게 이득 안 보고 이거 사시는 분도 조금 마진을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남겨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시는 분도 좋고 파는 저도 좋고 저는 약간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그럼 경매로
건물, 땅 좀 싸게 매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나요? 아, 그건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죠. 되면은 현장도 같이 가가지고 보고 경매 입찰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가지고 사이클 같은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주변 한번 가가지고 주변의 시세라던가 어떤 식으로 좀 지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궁금한 게 옛날에 뭐 강남 불패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수요층은 계속 있어가지고 꾸준한 거래는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냥 짓기만 해도 팔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강남은 약간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 정도? 그냥 꾸준한 거래 정도. 막 되게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고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강남 건물 투자 뭐 메리트 아직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뭐 계속 뭐 영어까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그래도 5년 10년까지는 계속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다른 데도 많이 했었는데 다른 데는 그냥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팔리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이게 뭐 금액을 낮춘다고 팔리는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또 있는데 강남은 낮추면 팔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앞에 2개 현장이 또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의약품 회사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본인들이 4억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여기 딱 걸어보니까 주택 건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아직 많아요. 그럼 차차 여기도 이제 상가들이 쫙 들어오는 분위기인가요? 요새 좀 많이 그래요. 약간 사옥식으로 다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 뒤쪽까지는 F&B가 형성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권이기는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약간 사옥들이라던가 뭐 엔터라던가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먹자 라인이고 뒤쪽은 약간 이런 회사 수요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입하는 것도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쪽에 뭐 이제 신축 좀 궁금해가지고 상담 오시거나 하면은 사업성 같은 것도 좀 분석해드리고 평균 임대료라던가 매매 가격이라던가 좀 합리적인 선에서 그런 거를 좀 계산을 많이 해줘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임대도 많이 빼는 것도 도와드리긴 했어가지고. 그러면 그 땅 매입하는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나요? 사고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고 만약에 사기 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매입하는 게 좀 좋을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땅보다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봐드리고 있어요. 역삼 현장 한번 다 전체적으로 둘러봤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지금 저희 역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다 비계까지 걷고 나서 나중에 엑시까지 다 하면은 한 번 더 설명 한번 또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